제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인가요? 시작인가요? 뭐죠? 계속? 이거죠. 마지막 세이브 파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된다. 봐줄지 말지. 아까 봐줘서 그렇게 됐잖아요. 거절해봐요, 그럼? 거절할까요? 거절해야 되겠죠? 아까 봐준다였으니까요, 그죠? 표가 없다면 네, 챕터 6 곧 머나먼 그곳에 도착합니다.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녀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잠깐만요. 저는요. 소녀는 궁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전 정말로 소녀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하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잠깐 생각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점점점.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네? 소녀는 응아하다는 듯 날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자 다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소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앓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어요.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점.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후 나는 몸을 돌려 집을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졌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맘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소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 남자가 이 남자예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 끌어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뭐라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리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 속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그녀를 돕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 함께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즐거웠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인가? 그녀가 실명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연민의 태도로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약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건 아니었을까?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타올랐대. 내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표정이.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기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 그런 걸 또 몰랐다니. 잠깐 소녀의 눈을 쳐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을 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덜 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몸 상태에 신경 썼어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라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죠.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
어차피 내 몸 상태에 관한 사항을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 없으니까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소녀가 말을 잇지 못해요.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그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소녀가 말을 잇지 못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만일 그녀 혼자 남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약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용기 내어 사귀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소녀가 말을 못하네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제 수술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후회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심에 빠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는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어나갔다. 다시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어요. 기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은. 나는 쓰는 숨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암튼 남자구나. 암튼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말해왔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놀랐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이 성공하면 드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소녀가 말을 하지 못해요. 내 가슴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걸 물은 걸 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수술을 다시 받게 됐으니 나는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깊었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떤 요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소녀가 말을 못해요. 어떡해요? 여기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 뿐이지만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 아니에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들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도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저 계획이 잘 진행되기만을 바랐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나 따위 잊은 채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이런 바보가 어딨어! 물론 걱정도 했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것을 알아채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난 단지 내가 그녀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었길 바래요. 왜냐면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좋아해줄 만한 많은 사람을 만날 테니.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응?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아님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둘 다 말을 하지 못해요. 뭐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바보. 네?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치예요. 소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윽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거짓말 따위 대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오직 소녀만을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소녀는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녀는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 소녀도 그 소년을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절하듯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이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일지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네, 전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랬던 대로 그를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그게 될까? 만일 지금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이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참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아니면 늦어요.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무원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소녀는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소녀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 나에게 말했다.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에 흐른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 치료 잘 하세요. 응? 손목?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의 만남 이래로 가장 찬란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뭐야 이거? 뭐죠? 야! 이게 뭐야! 야! 어디 갔어? 아니 노 에러 걸렸잖아.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원래 이런 거야? 아니 원래 이런 거냐고. 아니 나와봐. 아니 다 나와봐. 아니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냐고. 알려줘. 오 마이 갓. 엄마. 어디 갔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아니 그래서 어디 갔냐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진짜 잠깐만. 눈물이 날랑말랑. 아 이제 신난다. 이제 끝이 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데. 다음 이야기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 갔어요? 아니요 저기요.
어, 아, 알았어, 마영아.